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산자 56쪽 확률의 뜻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을 공부하기 위한 용어들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계속 나오는 뭐 시행, 사건 이런 것들의 용어가 궁금하면 앞에 거, 필기했던 거를 찾아보거나 영상을 다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념 영상은 여러 번 봐도 괜찮아. 개념 영상을 보느라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 모래성에 계속 위를 쌓는 것보다 그냥 밑에서부터 탄탄하게 천천히 가자고. 자, 그래서 이제 확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볼 건데, 쌤이 앞에서 한 두세 번 정도로 확률 계산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어. 그래서 자, 확률이라는 것을 자, 어떤 시행에서 다시 할게. 자, 주사위를 던진다 같은 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그거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을 사건 A가 일어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고, 다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학적 기호로 PA라고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학적인 확률을부터 계산해 볼게.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다. 자,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은 이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 자, 정육면체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1, 2, 3, 4, 5, 6이겠지. 근데 얘가 정육면체라고 했을 때 봐봐.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뭐야? 그래. 표본 공간의 원소들 하나하나를 새로운 집합으로 갖는 것을 근원 사건이라 했어. 그래서 여기서의 근원 사건은 1, 2, 3 해서 6까지. 즉 원소를 하나만 갖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근원 사건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이 나올 눈 1이 나올 가능성, 2가 나올 가능성, 3이 나올 가능성, 6이 나올 가능성. 정육면체면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이 같겠지. 그 가능성이 모두 같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경우 정육면체를 굴렸을 때 1부터 6까지 나오는데 걔네들이 확률이 모두 같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야. 다시, 내가 만약에 정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로 주사위를 만들었어. 여기가 길게. 그러면 딱 봐도 얘를 표본 공간으로 표현하면 1, 2, 3 해서 6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이 나올 확률보다는 던졌을 때 2나 3이 나올 확률이 더 크겠지. 즉 확률이 서로 다르지. 자, 가능성이 다름. 즉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들 하나하나 1, 2, 3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가능성이 다 다르잖아. 그치? 1이 나올 가능성이 2, 3이 나올 가능성보다 작잖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확률은 되게 제한적인 어떤 경우에 대해서만 묻는 거야. 이렇게 직육면체를 던졌을 때 확률이 나오는 경우,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할 건데 기하적 확률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없고 이 근원 사건들,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 하나하나의 가능성이 같을 때만 생각할 거야. 그리고 그럴 때는 원소의 개수로 확률을 판단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정육면체에서 짝수 나올 확률 한 번 던졌을 때 그러면은 2, 4, 6이 있겠지. 그냥 이렇게 할게. 그 사건 A를 2, 4, 6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전체는 6개인데 짝수는 3개니까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각각의 근원 사건들의 가능성이 같을 때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거를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 수학적 확률. 그래서 수학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되게 이상적인 동전이라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로 같겠지. 근데 내가 동전을 5번 던져보면은 2.5번이 나오지 않잖아. 3번이든 2번이든 이렇게 나오잖아. 즉,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동전을 던졌을 때 각각이 2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던졌을 때 확률 다를 수 있지. 막말로 5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확률이 0이야? 아니지. 그거를 우리가 확률이 0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과 실제 내가 시행한 확률이랑 다를 수 있어. 그런데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2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런 거를 수학적 확률이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는 내가 한두 번 또는 세네 번 가지고는 수학적 확률로 수렴하지 않겠지. 다시 동전을 5번 던지는 거랑 10번 던지는 거랑 100번 던지는 거랑 1000번 던지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던지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학적 확률인 2분의 1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겠지. 아니, 왜냐면 뭐 앞면이 계속 나올 수 있지만 내가 1000번을 던지면은 근사적으로 거의 500번 가까이 앞면과 뒷면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Rn이라고 하면은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키운다는 얘기야. 시행 횟수를 키우면 상대도수라고 하는데 그냥 확률이라고 해주면 돼. 전체 n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이게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그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 하는데,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일치하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두 번 가지고는 부족하고 시행 횟수를 충분히 키우면, 여기서는 한없이 커짐에 따라라고 했지만 대략적으로 한 50번 뭐 정도로 키우면은 내가 이게 던져서 나오는 그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일치한다,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쌤이 말한 게 이런 얘기고, 그런 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큰 수의 법칙은 통계 조사의 시행 횟수가 커지면 n을 키우면은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 그치?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또 용어 정리를 하는 건데, 수학적 확률이 있고 통계적 확률이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내가 시행을 n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 A가 일어날 경우를 RNA라고 하면은 n분의 RA라고 하고, 이게 n이 커지면은 이게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n을 무한번을 해야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야. 그래서 뭐 대충 들으면은 이해가 될 법한데, 요거를 남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쌤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일단 수학적 확률의 엄밀한 정의,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리고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내가 시행을 했을 때 시행 횟수를 키우면 그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거다. 이해됐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 확률을 구할 건데 n을 충분히 키울 수 없잖아. 그러니까 n의 충분히 클 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로 키울 수 없잖아. 그래서 충분히 클 때의 상대독수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로 생각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수학적 확률과 이제 통계적 확률에 대한 용어를 설명했고, 사실 요런 게 막 문제가 나오진 않고, 이제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7일 확률. 자, 얘를 일단은 첫 번째로 간단하게 풀어볼 거고, 두 번째로 엄밀하게 풀어볼게. 첫 번째, 간단. 그러니까 실전이겠지, 실전. 자, 실전적으로 풀면은, 우리가 두 눈을 합쳐서 7이 될 확률은 1, 7, 1, 6이 있을 테지. 그리고 2, 5 해서 6, 1까지 있겠지. 총 6개가 있겠지. 이게 돼 안 돼? 그래서 전체가 따라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36개. 자, 주사위니까 눈이 6개, 6개씩 있으니까 36개잖아, 전체가. 그 중에 6개라고 해서 6분의 1이라고 확률을 내면 되겠지. 이거 이해돼 안 돼? 이해됩니다. 두 번째, 엄밀하게 풀어볼게. 엄밀. 나는 너희가 이렇게 엄밀하게 풀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게 쌤이 다시 말하지만 수능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1등급을 우리가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자고. 자, 엄밀하다는 건 이 얘기야. 쌤이 맨날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자, 표, 본, 공, 간, S를 먼저 정의를 할게. 표, 본, 공, 간이라는 것은 요거를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 시행들을 전부 다 써보는 거야. 전부 다. 그러면은 주사위가 두 개 나오니까 주사위 두 개 나오니까 뭐 1, 2, 3, 4, 5, 6 그리고 1, 2, 3, 4, 5, 6 이렇게 써야 하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주사위를 두 번 던지잖아. 그러면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첫 번째 주사위와 두 번째 주사위의 수, 그 두 개를 순서상으로 표현해야겠지. 즉 시행을 했어. 두 번 던졌어.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졌어. 그래서 첫 번째가 1이 나오고 두 번째가 3이 나왔어. 그럼 얘를 하나로 묶어서 한 경우라고 생각해줘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표본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좀 낯설 수 있지만 이렇게 잘 봐봐. 1,1, 1,2.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원소야. 이게 하나 원소입니다. 원소 두 개짜리가 아니고 1,1 하나가 원소야. 1,2도 하나가 원소고 알겠지? 그리고 1,3. 이게 무슨 말이겠어? 즉, 첫 번째가 1이 나오고 두 번째도 1 나오는 거. 첫 번째가 1이 나오고 두 번째는 2가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야. 어디까지 있겠어? 그래, 6,6까지 있겠지. 그러면 표본 공간에 원소의 개수는 몇 개 있겠어? 그래, 이걸 NS라고 쓰지, 그치? 표본 공간 S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6개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사건 A. 사건 A가 뭐냐면은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7인 사건 A라고 놓게. 그럼 A라는 것을 또 집합으로 표현할 거야. 근데 두 개를 합쳐서 7이니까 1,6, 2,5 해서 6,1까지 나오겠지. 이게 돼야 안 돼. 그래서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따라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근원 사건의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니까 36분의 6이어서 6분의 1이다라고까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 쌤이 엄밀하다고 얘기했지만 1등급 맞을 학생은 요 정도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목표가 1등급이 아니고 뭐 2, 3등급이면은 그냥 적당히 듣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다 목표를 1등급으로 해야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꼭 엄밀하게, 쌤이 엄밀하다고 썼지만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좋아. 그래서 이렇게 풀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이 엄밀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풀진 않을 거고 직관적으로 이제 풀 거야. 근데 간단하고 실전적으로 푸는 이 방법이 결국에는 이 엄밀한 식으로 너희가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결국에 여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진다 해도 무조건 이렇게 엄밀한 식으로 너희가 정의하고 풀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하고 풀면 될 것 같아. 자,
자, 2번. 이번에는 곱이 12의 배수니까 우리 순서성만 써보자. 12의 배수니까 자, 첫 번째 곱이 12인 경우 생각해 볼게. 그럼 2, 6, 3, 4, 4, 3, 6, 2. 4개 있지, 그치? 두 번째 곱이 24인 경우 6, 4, 4, 6밖에 없겠지. 세 번째 곱이 36인 경우 6, 6. 얘들아, 경우가 이 세 개밖에 없는 거 알겠어? 왜냐면은 48부터는 없잖아. 주사위에 눈이 6까지밖에 없으니까 최대가 6 곱하기 6인 36이라고. 그래서 전체가 36이고 1, 2, 3, 4, 5, 6, 7 7개니까 36분의 7이라고 답을 쓰면 된다고. 그런데 얘도 엄밀하게 풀면 어떻게 돼? S는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사건 B를 너희가 지정을 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B의 확률이라는 것은 S분의 NB니까 뭐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서 36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집합적으로. 알겠지? 좋습니다. 자, 7번. 자,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이제 실전적으로 문제를 풀 건데 그 문제들이 결국에 1단원에서 배웠던 그 경우의 수랑 다를 바가 없다. 자, A, B, C, D, E에 5명이 일렬로 설 때 A는 맨 앞에, B는 맨 뒤에래.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 NS부터 구해볼게. 얘가 분모가 되는 거야. 걔는 5팩이잖아, 그치? 그래서 5팩이니까 120이 되겠지. 그리고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 볼 건데 걔는 A가 맨 앞에 있고 B가 맨 뒤에 있고 앞에 3개지. 가운데 3개잖아. 그래서 3팩이겠지. 그래서 6이 되겠지. 따라서 A의 확률은 NS분의 NA니까 얘가 120분의 6이라서 20분의 1이다 라고 풀면 되겠지. 자, 얘들아, 혹시 요거를 그러니까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쌤이 요구하는 건 이거야. 얘를 엄밀하게 풀 수 있어? 쌤이 말한 것처럼 1번, 2번, 3번 나눠서 자, 살짝만 해볼게. 표본 공간 S를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A, B, C, D.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120개 나와야 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쓴 게 하나야. 이게 원소 하나다. 그 다음에 A, B, C, E, D 이런 식으로. 즉 5명이 순서를 맞춰서 줄을 쓸 수 있는 경우가 120가지가 있고 그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써볼 수 있잖아. 노가다로. 그치?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가 이 표본 공간의 원소가 된다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뭐 E, D, C, B, A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소가 120개가 돼야 한다 이 얘기야. 두 번째. 자, 사건 A라는 것에 우리 원소는 어떻게 해야 될까? A가 맨 앞에 있고 B가 맨 뒤에 있으면 돼. 그래서 그 사이에 뭐 C, D, E 하나가 있을 테고 A, B, 뭐 C, E, D 이렇게 있을 테고.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뭐 D, E 뭐 할까? E, D, C 뭐 이런 식으로. 즉 A가 앞에 나오고 B가 뒤에 나오는 그 총 6가지를 우리가 다 원소로 쓰면 된다고.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너희가 직접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때 뭐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집합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시간 될 때 계속 연습을 하자고. 알겠지? 생각보다 수학 예를 들어 서술형이나 1번, 2번에 이렇게 표본 공간하고 그 다음에 사건 A 이렇게 집합적으로 써봐라 라고 하면 못해. 그래서 애들이 5점 틀리고 막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꼭 해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 자, 그래서 밑에 문제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